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콩 여행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년 전이네요. 2년 전. 2년 전 딱, 그때 1월 6일이 2019년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오늘은 수요일이네요. 그때 이제 홍콩과 마카오를 들러보고 오는 2박 4일 일정 여행을 하러 갔는데, 일단 홍콩은 아편 전쟁을 계기로 영국령이었다가 1997년 중국으로 변환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홍콩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 영어 명칭은 홍콩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행정구역이죠. 그런 그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을 한자로는 향항이라고 합니다. 향기 양자에 항광자죠. 중국어로는 샹강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향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향기가 나는 항구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전에 향나무를 운반했던 항구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멋진 여행은 가지 않은 여행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이제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도착을 해서 체크인에 투숙하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좀 스르르 와가지고 단잠을 깨니까 한 7시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유명한 도교 사원인 그 왕타이신 사원. 이분은 이제 한자 이름으로는 황대선이라고 하고요. 돈의 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4, 50대 되신 그 한국인들은 금복주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금복주에 나오는 할아버지가 바로 포대화상입니다. 이 포대화상이란 돈복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배하는 조각상 앞에 모여서 조각상을 손으로 문지르면서 자신들의 복을 기원하는 모습이 한국에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향을 이제 분양을 할 때에는 한 개만 피우는 게 아니고 너댓 개 향을 피우는데 산통이 있어요. 산통. 우리 흔히 뭐 산통 깬다 이런 말 할 때 이제 쓰기도 하는데 쪼개진 나무가 들어있는 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손으로 산통을 흔들면 산통에서 쪼개진 대나무가 떨어져 나와요. 그 쪼개진 대나무에 쓰여 있는 숫자를 보고 미래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홍콩은 원래 수상가옥이 있는 조그만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향나무가 많았는데 이 주민들이 이제 향나무를 가지고 향료, 염료, 젓가락 이런 걸 만들면서 장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이곳을 향기난 항구, 향항이라고 불렀고 향항을 홍콩어로 형껑이라고 했고요. 형껑이 이제 영국인들이 원어에 가까운 홍콩으로 부르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홍콩의 총 인구는 780만 명 정도 됩니다. 홍콩 면적은 서울 면적의 1.8배고요. 원래 인구가 한 600만 명이었는데 6년 지금 이제 그 2년 플러스가 됐으니까 8년 전부터겠죠. 인구가 1년에 한 30만 명씩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홍콩 드림 때문이고요. 중국은 현재 카카오톡, 페이스북을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이 개방되면서 중국의 많은 여성들이 이제 원정 출산을 홍콩에서 한다고 합니다. 홍콩은 국가적으로 풍수지리를 많이 믿는 나라고요. 홍콩엔 다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홍콩의 모양이 용이 꽈리를 틀고 있는 형상인데 홍콩의 다리를 만들면 용의 목을 조르는 형상이 된다는 어떤 풍수지리 사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하나를 내면요. 그러면 홍콩의 GNP, 국민총생산,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죠. 얼마일까요? 한국의 GNP가 이제 최근에 2만 5천에서 3만 불 사이인데 홍콩은 5만 불입니다. 5만 불. 우리보다 훨씬 높죠. 홍콩이라는 국가의 돈에 대한 관점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유명한 연예인 성룡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보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영웅본색이라는 드라마로 유명한 주윤발은 자신의 재산 8,700억을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4대 천왕의 한 사람인 곽부성은 아직까지도 투지폰을 쓰며 해마다 10억 원씩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 한국의 부모님들은 좀 다르죠. 자신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을 아껴가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거의 전통이 돼버렸죠. 유대인들은 또 자식들에게 실패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세계 경제에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편하게 돈을 받고 자라는 자식들은 돈의 귀중함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집 이런 거 있죠. 라는 용어가 쓰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뭐 라면에서 우리 집 라면 예전에 있었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에 실패한 자식이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아이의 삶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홍콩은 매우 습한 나라예요. 겨울에도 온도가 한 22도까지 올라가고요. 한여름에는 온도가 40도인데 무려 습도가 9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습해서 뉴질랜드, 홍콩에 세계에서 제일 큰 바퀴벌레가 있다고 하고요. 이 쥐들이 살이 쪄서 수채구멍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또 날씨가 아주 덥기 때문에 탁구, 농구 이런 실내 스포츠가 많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죠, 집이. 3층짜리 집 한 채가 1조 8천억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값이 비싼 이유는 중국인들이 홍콩에 와서 100채, 200채씩 사서 세를 안 주면서 집값이 매년 크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8이라는 숫자를 엄청 좋아하죠. 그 이유는 이 8이 발자를 의미하는 빠, 이 발음이 되죠. 그래서 홍콩의 임대료가 1년에 5억이라고 하고요. 홍콩에서는 이 핸드폰의 전화번호가 이제 888에 8888 이런 전화번호 값이 200억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매달 주차비만 100만 원, 2500cc 이하의 자동차를 사면 세금이 100%, 2500cc 이하를 사면 150%. 그렇지만 이제 홍콩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세금을 걷어서 복지에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국민들은 병원에 가려면 한국 돈 22,500원을 내면 돼요. 그래서 홍콩이 국민이 병원에 입원하면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15,000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또 한국에서 두 사람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 3, 4만 원 정도 드는데 홍콩에서는 두 사람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려면 얼마나 드냐면 30만 원 정도가 든대. 삼겹살만 나오고 상추 마늘 모두 유로이고요. 추가 반찬도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이거 못하네요. 그 이유는 음식점이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합성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같은 테이블에 모르는 사람끼리 식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한국 같은 데서는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같이 식사를 안 하죠. 또 식사를 어느 정도 하면 점원이 테이블에 와서 피니쉬 끝마쳤냐는 거죠. 접시를 치우면 아직 안 끝냈으면 not finished 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홍콩은 156년, 무려 156년 동안 영국령이어서 이 홍콩 사람들은 신사의 나라 영국으로부터 예의를 배웠어요. 그래서 겉은 중국인이지만 생각은 영국 신사의 생각이 많이 있고요. 크리스마스 연휴가 3일입니다. 눈도 내리지 않는데 크리스마스가 있고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사람이 윙타시엔 사원에 가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한다고 합니다. 또 홍콩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점에 술을 가지고 들어가면 술에 오픈 찰지가 또 붙어요.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중국의 성조는 4성인데 홍콩의 성조는 무려 9성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홍콩어가 어렵겠죠. 광동어고 우리말의 제주방언과 우리말과 제주방언이 다르죠.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점심은 이제 한식을 먹고 소거리를 걷고 이 픽트램을 타고 빅토리아산 정상에서 이제 홍콩 전체를 내려다봤는데 풍광이 너무나 멋졌어요. 그래서 다시 영국인들이 사는 거리를 들렀고 아주 이제 좀 약간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저녁은 현지식을 먹고 홍콩 시내 야경 투어를 했는데 배를 타고 바라본 홍콩의 야경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낮에 보았던 곳을 밤에 다시 보니 환상 자체였고 우리 노래들 중에 이런 노래 있죠. 노래 중에 별들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황홀함을 느낄 때 홍콩 갔다 왔다 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2층 버스도 타보고 재래시장도 구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인천공항에 갈 때 이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찍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곳에서 공항에서 이제 저희가 출국하려고 이제 그 간판을 보는 거고 이게 이제 비행기고 보딩 패스였고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 이제 2층 버스 그다음에 이것은 홍콩에 가서 이 산통을 흔들면 나오는 거죠. 이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숫자와 관련된 이제 점괘를 조그만 책자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런 거고 이게 이제 그런 도교 사원 비슷한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인연을 맺어주는 월화노인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남녀의. 그리고 이게 바로 포대화상이에요. 배가 좀
블루케 보이죠? 보대화사. 그리고 이제 용, 그다음에 이제 홍콩에 있는 곳에서의 제가 사진 하나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콩에 있는 풍경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거기서 먹었던 한국식 이제 식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마릴린 몬로 뭐 이런 찰리 채플린 이런 그림 보이죠? 그런 곳에서 하나 찍었고요. 이게 이제 홍콩의 이제 식사입니다. 탕수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에그타르트 같은 그런 음식.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홍콩의 야경입니다.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부산의 야경하고 상당히 비슷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 홍콩의 야경은 다시 봐도 또 멋지네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반드시 홍콩에 한번 여행을 가보셔서 즐거운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